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내리던 초봄의 아침, 한정민은 천천히 셔터를 올렸다. 오래된 간판에 적힌 정민부동산이라는 글씨는 세월의 먼지 속에서도 묘하게 따뜻한 인상을 남기고 있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커피포트를 올리고 오늘 처리해야 할 매물 목록을 훑었다. 대출 상담, 임대 계약, 세입자 분쟁 조정.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서류 더미 사이에 피어오르는 커피 향은 단조로운 하루의 유일한 위로였다. 정민의 삶은 늘 일정했다. 정확히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7시에 불을 끄며 퇴근했다. 누군가는 그런 삶을 따분하다고 말했지만 정민에게 그것은 안정이자 평화였다. 그가 이 일에 발을 들인 지도 어느덧 12년. 젊은 시절의 실패와 방황 끝에 어렵게 세운 사무소였다.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이 공간에는 그의 지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름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점심 무렵 익숙한 벨소리가 울리고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이모 서은주였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은 후 몇 년 동안 그를 돌봐준 사람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왕래가 끊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으나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오래전 기억 속 따뜻한 이모의 음색이라기보다 목적이 선명한 누군가의 어조였다. 이모는 고향 마을에 남아있는 오래된 저택 이야기를 꺼냈다. 그 집은 정민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이라 관리가 어려웠고 그동안 이모가 대신 돌보고 있었다. 이제는 손쓸 수 없을 만큼 낡아가고 있다며 문서 정리와 소유권 이전에 도움을 부탁했다. 정민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그 집에 대해 거의 기억이 없었다. 5살 무렵 아버지의 사고 이후 도시로 이주한 뒤로는 단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제는 한 번쯤 마주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 고향은 시간 속에 멈춘 공간이었다. 기억 저편에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흙길, 나무 울타리, 그리고 낡은 현관문. 모든 것이 희미했지만 마음 한편에서 그 기억이 부르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래된 지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주소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지만 손끝으로 더듬으며 그 길을 되짚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야 닿는 외곽마을. 문득 창밖을 보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스며들었다. 출발 전 그는 사무소 책상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이틀 후 복귀 예정. 연락은 전화로.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는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다. 커피잔에는 반쯤 식은 물이 남아 있었고 시계의 초침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민은 자동차 시동을 걸며 뒤를 돌아봤다. 작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번지고 있었다. 유리창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다. 어쩌면 본능이 먼저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향하는 길 끝에는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닌 과거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라디오는 오래된 클래식 선율을 흘려보냈다. 그러나 그 평온한 멜로디조차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기억 속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어떤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던 건 아닐까. 정민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단지 집을 정리하러 가는 것뿐이라고 더 깊이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거울 속 어딘가를 응시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산길의 곡선이 깊어질수록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도착이 가까워질수록 봄의 햇살은 이상하게도 희미해지고 바람 속에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마침내 차가 멈춰 섰을 때 그 앞에는 이끼가 낀 돌담과 덩굴에 뒤덮인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차문을 열었다. 발밑에 흙이 눌리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모든 것은 멀쩡해 보이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그날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봄의 공기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싸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균열이 앞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삼켜버릴 만큼 거대한 것이 될 줄은. 저택의 대문은 오래된 쇠붙이 냄새를 풍기며 천천히 열렸다. 정민은 먼지 쌓인 현관 앞에 잠시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눅눅했고 바람은 한참 동안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열어젖히듯 내부로 스며들었다. 집 안으로 한 걸음 내딛자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오랜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벽에는 빛이 바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의 커튼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 이곳은 분명 그가 어린 시절을 잠시 보냈던 집이었다. 그러나 기억은 희미했고 감정은 낯설었다. 어린 자신이 뛰어놀던 마당은 잡초로 덮여 있었고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부엌에는 녹슨 그릇과 깨진 찻잔만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멈춰 있었지만 그 멈춤 속에는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마치 이 집이 여전히 누군가의 발자국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묘한 공기였다. 정민은 이모의 말대로 서류함을 찾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 손잡이는 닳아 있었고 벽지 사이에는 벌레가 파먹은 흔적이 있었다. 2층 복도 끝 오래된 서재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손잡이를 돌리자 미세한 먼지가 흩날렸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재 한쪽에는 오래된 장식장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자물쇠가 달린 서류함이 놓여 있었다. 열쇠는 바로 위 서가의 책 사이에 꽂혀 있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는 듯했지만 동시에 인위적인 질서가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레 서류함을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일부는 오래되어 글씨가 희미했다. 부동산 등기 서류, 토지 사용 허가증, 세금 납부 영수증. 모두 평범한 행정 문서처럼 보였다. 하지만 중간쯤에서 낯선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다른 서류들과 달리 새로운 종이에 인쇄되어 있었고 위쪽에는 유산 상속 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그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아버지의 이름과 이모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정민은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생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모든 재산을 서은주에게 위임한다는 문장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글씨체는 어딘가 어색했고 서명란의 잉크는 일부 번져 있었다. 종이의 가장자리에는 미세하게 다른 색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전의 글씨를 지우고 새로 쓴 듯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낡은 나뭇가지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정민은 그 소리에 몸을 돌렸지만 다시 눈길은 문서로 향했다. 이모가 자신에게 부탁했던 서류 정리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단순한 관리 문제가 아니라 숨기려는 무언가가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서류함의 다른 서류들도 천천히 뒤적였다. 곳곳에 동일한 필체가 반복되어 있었고 서류의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았다. 어떤 문서는 15년 전,
또 다른 문서는 불과 2년 전의 날짜였다. 시간의 층위가 뒤섞인 그 기록 속에서 정민은 점점 자신의 존재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왔지만 아버지의 진짜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창문 사이로 석양이 들어와 책장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 빛 속에서 문서의 잉크가 은근히 반사되어 묘한 색을 띠었다. 정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문서 한 장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를 품은 칼날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이모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계획해온 것일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 저택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전등은 깜빡였고 마당 어딘가에서 부서진 유리 소리가 났다. 정민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쥔 문서의 감촉이 이상하게 생생했고 그것이 그의 생각을 붙잡고 있었다. 무언가를 밝혀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더 이상 들춰서는 안 될 진실이 숨어 있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발끝을 묶어두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류함을 닫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어둠 속에서 종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의 향이 뒤섞였다. 그 냄새 속에는 묘하게 불길한 예감이 깃들어 있었다. 정민은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서재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 속에서 서류 한 장의 모서리가 바람에 살짝 들썩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숙소로 돌아와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그 문서의 문장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모든 재산을 서은주에게 위임한다. 단 한 줄의 문장이 그의 평온했던 삶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그 문서 속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누군가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밤새 바람이 불었다. 산속의 오래된 저택은 그 바람 속에서 신음하듯 흔들렸다. 창문이 삐걱거렸고 천장 틈새에서는 오래된 먼지가 떨어졌다. 정민은 그 안에서 꼬박 밤을 새웠다. 서류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위임한다는 단 한 줄이 모든 것을 뒤집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모의 침묵,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공백 같은 시간들이 하나의 실로 묶이기 시작했다. 새벽녘 그는 저택 뒤편의 창고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낡은 철문을 열자 오래된 문서 상자와 함께 녹슨 공구들이 쌓여 있었다. 상자들 사이에는 세무자료라고 적힌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봉투 속에는 세금 납부 기록과 토지 매각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중 일부에는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는 사망 이후였다. 정민의 손끝이 떨렸다. 누군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해 재산을 조작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 한 줄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났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것이었다. 부서진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 천천히 다가오는 발자국. 정민은 봉투를 품속에 숨기고 숨을 죽였다. 몇 초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쇳소리. 누군가가 문고리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편의 작은 창문을 밀어 열고 밖으로 몸을 내던졌다. 창문을 빠져나온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정민은 급히 숲속 오솔길로 달렸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발자국이 아니었다. 자동차 엔진이 켜지는 소리였다. 헤드라이트가 어둠 속을 가르며 움직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저택 앞 도로로 뛰었다.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검은 차량의 불빛을 보았다. 그 차는 곧장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정민은 몸을 틀어 가까스로 피했다. 차는 도로 가장자리의 절벽 근처에서 급정거했고 그 충격에 바퀴가 헛돌며 흙먼지가 일었다. 차창 너머로 인형이 보였지만 얼굴은 식별되지 않았다. 그 순간 차량의 라이트가 꺼졌다. 어둠 속에서 짧은 정적이 이어졌고 다음 순간 브레이크가 풀린 듯 차량이 절벽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다. 귀를 찢는 금속음과 함께 불빛이 아래로 사라졌다. 폭발음이 터지기 직전 정민은 몸을 웅크리고 땅바닥에 엎드렸다. 바람이 뜨겁게 스쳤다. 불길은 금세 밤하늘을 물들였다. 정적이 찾아왔을 때 그는 두려움보다 공허함을 먼저 느꼈다. 누가 그 차에 있었는지, 왜 그를 죽이려 했는지, 어떤 손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함정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유산을 정리하러 온 조카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깨달았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경찰차의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다. 정민은 절벽 위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에는 흙과 피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경찰은 사고라고 말했다. 운전 미숙 혹은 브레이크 결함. 하지만 그는 이미 브레이크 라인에 남아있던 인위적인 절단 흔적을 본 뒤였다. 누군가의 의도, 누군가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그는 잠들지 못했다. 의사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잡음처럼 희미했다. 머릿속에는 한 장의 문서와 이모의 얼굴이 교차했다. 그녀는 병실로 찾아와 미소를 지었고 정민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은 놀랄 만큼 차가웠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도 슬픔도 없었다. 오히려 어떤 계산된 평정이 숨어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완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정민은 병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다짐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고. 누가 무엇을 숨겼는지, 왜 자신이 표적이 되었는지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는 마치 오래된 집의 숨결처럼 낮고 깊었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절벽 아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길은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정민은 퇴원하자마자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여전히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불에 그을린 절벽 아래의 사고 현장은 이미 정리되었지만 그날의 잔향은 저택 곳곳에 남아 있었다. 벽에는 연기가 스쳐간 흔적처럼 검은 자국이 번져 있었고 마당의 흙은 비에 젖어 눅눅했다. 그러나 이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의 일상을 이어갔다. 정민은 그 무심함이 오히려 두려웠다. 그는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며 진실의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도장 위조 위임장 조작, 매각 서류의 날짜 변경, 그리고 아버지의 병원 기록 위에 찍힌 이모의 이름. 모든 것이 하나의 인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문서들을 펼쳐놓고 펜 끝으로 날짜와 금액을 연결하며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 결과는 명확했다. 아버지의 사망 직전 유산 관리권은 이미 이모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직후 저택의 절반은 어느 비영리재단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재단의 실소유주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민은 더 이상 우연이나 실수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다. 그는 이모의 서재로 향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자물쇠는 오래된 것이었다. 얇은 철사 하나로 쉽게 열렸다. 그 안에는 세심하게 정돈된 서류들과 유리 진열장 안에 오래된 가게도 그리고 벽 한쪽을 가득 메운 초상화가 있었다. 초상화 속의 인물은 이모였다. 그러나 그 그림의 오른쪽 구석에는 희미하게 다른 인물이 덧칠되어 있었다. 붓질 아래로 감춰진 그 얼굴은 놀랍게도 정민의 아버지와 닮아 있었다. 그는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모는 단지 유산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형제의 성공을 질투했고 그 그림 속에조차 자신을 더 크게 그려 넣으며 존재를 증명하려 했다. 유산은 단지 수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혈통, 자신의 이름, 자신의 권위를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저택의 정원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정민은 서재의 문서들을 챙겨 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 뒤편 복도에서 미세한 불빛이 깜빡였다. 전기가 끊긴 줄 알았던 저택 안에 누군가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계단을 올랐다. 발밑에 나무가 삐걱거렸고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가 2층 복도를 돌아설 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빛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방은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서재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불빛이 일렁였다. 그는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녹음기와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수십 년 전의 진단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진단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사고사가 아니라 약물에 의한 급성 쇼크로 사망했다는 기록이었다. 사망 일자는 공식 기록보다 하루 빠르게 되어 있었다. 그날 이모는 병원에 있었고 약물 투여자 명단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민의 몸이 굳어졌다. 심장이 얼어붙은 듯 멈췄다. 그는 천천히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낡은 잡음이 흘렀다. 그리고 몇 초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혹시 이걸 듣는다면 그건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거겠지.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없애려 하고 있다. 녹음은 그 말로 끝났다. 정민의 손에서 녹음기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며 짧은 소리를 냈다. 순간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촛불이 흔들리고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정민은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는 조용히 다가와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두 시선이 맞부딪혔다. 그 순간 천둥이 치고 촛불이 꺼졌다. 저택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잠겼다. 그 어둠 속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에 정적이 흘렀다. 정민은 알았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진실이 아니라 생존의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택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전기는 끊긴 채였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공간의 형태를 드러냈다. 밤새 이어진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공기 속에는 여전히 축축한 냄새와 타버린 먼지의 잔향이 섞여 있었다. 정민은 쓰러진 책상 옆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카락에 피가 엉켜 있었고 셔츠는 흙과 재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모든 조각을 제자리에 맞춰 넣었다. 이모는 자신의 발자취를 지우려 했다. 유산 서류, 위조된 도장, 조작된 진단서 모두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가 지우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자신이 남긴 흔적,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는 서류 더미 속에서 비상금고 열쇠라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그 열쇠는 서재 벽 난로 뒤에 금속문을 열 수 있었다. 문 안에는 수십 년간의 회계 기록, 병원 내부 문서, 그리고 하나의 오래된 USB가 들어 있었다. 정민은 그것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자 오래된 녹화 파일 하나가 자동으로 실행되었다. 그 안에는 병원 복도와 아버지의 병실이 담겨 있었다. 날짜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날. 화면 속에서 이모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주사기에 채워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화면이 끊겼다. 정민은 숨을 들이켰다. 모든 것이 의심이 아닌 증거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는 즉시 자료를 복사해 외장 메모리에 옮겼다. 그러나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이모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불씨가 남은 등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공포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역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 눌러왔던 진실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잠시 후 천장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폭우에 젖은 지붕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민은 본능적으로 USB를 움켜쥔 채 밖으로 달렸다. 이모는 그대로 서재 한가운데에 남았다. 그녀의 눈은 불길에 반사되어 붉게 빛났다. 저택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모든 과거가 재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만든 모든 죄를 그 불길 속에 묻으려는 듯이. 정민은 폭우 속을 헤매며 절벽 아래로 내려갔다. 이미 경찰차와 소방차의 불빛이 저택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젖은 흙 위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손바닥 안에는 여전히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 작은 금속 조각이 이제 유일한 진실의 증거였다. 며칠 후 도시의 하늘은 맑았다. 정민은 경찰 조사실에 앉아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그는 이모의 죄를 밝히는 대신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그녀는 생전에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믿었지만 결국 통제하지 못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었다. 정민은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짧게 진술서를 남기고 저택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한때 가족의 상징이었던 그 집은 이제 재더미와 기둥 몇 개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절벽 위에 섰다. 달빛이 잔잔히 바다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를 꺼내 다시 들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설령 그날이 늦게 오더라도. 그 짧은 말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정민은 녹음기를 천천히 바다로 던졌다. 물결이 그것을 삼키며 조용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이제 과거를 쫓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졌고 죄는 불길 속에 사라졌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다시 살아가야 할 시간뿐이었다. 정민은 절벽 끝에서 발을 돌렸다.
하늘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살이 바다 위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택이 있던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가벼웠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는 타버린 기억의 냄새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향이 섞여 있었다. 정민은 그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자국이 젖은 흙 위에 남았고 곧 새 아침의 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 빛은 그에게 마침내 끝이 아닌 시작을 알려주고 있었다.